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교육부가 올해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기로 하자 난이도와 변별력에 관심과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줄 세우기 수능 대신 절대평가로 완전히 개편하자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요. 오늘 MG 티키타카에서 킬러 문항과 수능 공정의 문제 이야기해봅니다. 현장 리포트에서는 대구 국제 청소년 스포츠 축제 소개합니다. 7월 7일 금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릴게요.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봅니다. 소환나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방향으로 성서나들목에서 잠시 속도 떨어지겠고요. 경부고속도로 위로는 경산나들목에서 외관나들목까지 양방향으로 제속도 내서 지나겠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목 방향입니다. 신천교 지하차도 일대에서 차간거리 좁혀 이동하는 모습이고요. 국제보상로 청구 삼거리에서 벤처밸리 내거리 방향으로는 신호 주기에 따라서 밀림과 풀림 반복하겠습니다. 검단로 위로는 검단 내거리에서 복현 오거리 방향으로 복현 오거리 지나시는 분들 신호 2번 예상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오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고요. 특히 오늘 오후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고요. 비가 오면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우니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24.8도, 습도는 77%입니다. 지금까지 서하나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중앙일보 백경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 전해주시죠. 네, 대구시가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젊음의 거리 동성로에 활력을 불어넣어 서울 홍대거리처럼 만들겠다는 구상인데요. 대구시는 관광, 문화, 예술, 오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성로만의 브랜드 정체성을 만들고 청년들이 돌아오는 도심을 만들기 위해 4개 분야 13개 사업이 담긴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구체적인 사업 내용 좀 들어보죠. 네, 우선 2024년까지 동성로 일대 1.16제곱킬로미터를 대구 최초의 관광특구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이 일대를 글로벌 쇼핑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보관인데요. 또 국내외 젊은이들이 마음껏 공연하는 공간을 마련해 동성로를 버스킹 성지로 만들 방침입니다. 젊은이들을 모으기 위해 도심에 비어있는 빌딩에 대구 경북권 대학 도심 캠퍼스를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합니다. 아울러 도심구조 개편을 위해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일부 구간을 경찰과 협의해 해제할 계획입니다. 네, 이 동성로 거리 일대가 코로나19 이후로 많이 좀 침체가 된 상황이죠. 네, 동성로는 1960년대 이후 40년이 넘게 쇼핑을 중심으로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 모두 가능한 대구 대표 상권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도시 내에 크고 작은 상권들이 형성되면서 그 명성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온라인 쇼핑이 발달하면서 동성로 쇼핑 상가들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발생으로 유동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자 상업과 판매시설을 중심으로 공실이 급증한 상황입니다. 네. 대구시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도심 전체가 다양한 경험이 가능한 특색 있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동성로가 대구 관광 1번지의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죠. 네, 대구시가 달서구 신청사 건립계획 최종안을 제시했습니다. 어제 오후 국민의힘 대구시당 회의실에서 달서구 시 구의원을 대상으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최종 계획안을 설명했는데요. 대구시는 홍준표 시장의 시정 제1원칙은 재정 건전하라면서 빚을 내서 신청사를 짓지는 않겠다는 원칙이 확고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대구시 재정 여건상 유휴부지를 매각하지 않고서는 건립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지난해 9월
발표한 당초안과 비교해서 최종안이 달라진 점이 있나요? 네, 첫 번째로는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신청사 건립 예정 부지 일부에 한국가스공사 프로농구단 전용 경기장인 5,000석 규모의 실내 체육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연면적 4,500제곱미터 규모의 실내 생활체육관도 건립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두 개의 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신청사 건립 예정 부지는 당초 6만 8천 제곱미터에서 7만 8천 제곱미터로 확대됩니다. 반면 매각 대상 유휴 부지는 당초 9만 제곱미터에서 8만 제곱미터로 축소됩니다. 네, 하지만 일부 부지를 매각하는 안에 대해서 시 구의원들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요. 네,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인 김용판 의원은 최종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요. 김 의원은 재정 건전화를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하고 빚을 내서 신청사를 지을 수 없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면서도 네. 매각 대상이 된 현 두류 정수장 부지 절반을 매각하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신청사와 연계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해답을 찾아보자는 입장인데요. 대구시와 달서구 의원들의 입장이 갈리면서 신청사 건립이 또다시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은행과 지역사회의 닥칠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어제 황병우 대구은행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시중은행 전환 후 지향점 등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우선 본점은 대구에 그대로 두고요. 사명은 전국구로 나아가는 만큼 신중하게 고민해서 변경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또 지방은행이 없는 강원도와 충청도로 우선적으로 진출할 계획인데요. 모바일 플랫폼인 IM뱅크를 활용하는 등 디지털 전략을 세워 오프라인 지점을 최소로 늘리면서 전국구로 뻗어나갈 방침입니다. 네, 이렇게 체급을 키운 다음에 지역사회에 또 환원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힌 바 있으니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중앙일보 백경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어 교사 김지연입니다. 저는 지금 대학교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반은 총 6명의 학생이 있는데요. 일본, 호주, 캐나다, 카자흐스탄 등등 다양한 국가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학교에 다니고 싶어서 아니면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한국어를 배우러 온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학생들이 한글도 모르는 상태로 왔었는데 이제 2년 넘게 공부를 하면서 한국 사람들과 무리 없이 대화도 할 수 있게 됐고요. 또 가끔 저한테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에 가서 가수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들었다면서 막 기뻐하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참 뿌듯해요. 또 항상 선생님 덕분이라고 하는 학생들을 생각하면 진짜 이 길을 선택하기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제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사람과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모습도 정말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대구에도 5만 명이 넘는 외국인 주민들이 함께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언어가 서툴러서 소외되거나 또 손해보지 않도록 또 한국에 잘 정착을 하고 또 한국 문화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한국어 교사들이 노력하고 있으니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아름다운 우리말과 문화를 전한다는 사명감으로 열심히 한국어를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MZ세대들은 정치와 사회 이슈 또 삶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풀어갈까요? 젊은 그들의 생각을 펼쳐보는 MZ 티키타카. 오늘은 말 많은 수능 킬러 문항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스튜디오에 대학생 두 분이 나오셨거든요. 인사부터 각각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4학년 재학 중인 김덕열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학년으로 재학 중인 강동엽이라고 합니다. 네, 두 분 다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두 분인데요. 두 분이 지금 현재 대학생이니까 수능 본 지 얼마 안 됐을 것 같은데 수능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2017학년도에 수능을 봤었는데요. 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너무 생생한 것 같습니다. 정말요? 네, 평소에 모의고사 때 거의 2년 가까이 수학을 한두 개 정도 틀리는 수준이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수능에 수학을 와르르 미끄러지면서 그 수능 당시에 이제 수학을 치고 수능장을 뛰쳐나가고 싶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아, 그러면은 이제 킬러 문항에서 좀 좌절을 맛봤다고 보면 될까요? 네, 어느 정도 그런 것 같습니다. 수학에서 네. 네, 우리 강동엽 친구는요. 네, 저는 22년도에 수능을 봤는데요. 그때 뭐 수능 이후에도 그렇고 네. 국어 때문에 역대급 불수능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저는 킬러 문항을 주제로 나와서 하는 말인데 네. 입시를 준비하면서 저는 사실 학업 성취도가 그리 우수한 편은 아니라서 모든 과목의 입시의 그 킬러 문제를 다 맞추겠다는 네. 취지로 공부하지는 않았고 네. 네, 그냥 최저 맞추는 용으로 제가 잘하는 과목들 1, 2등급 나오도록 킬러 문항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저희 주제가 킬러 문항이다 보니까 교육부가 공개한 킬러 문항들을 좀 살펴봤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그때 가장 고전했던 네. 수학 30번 문제를 제가 한번 다시 풀어봤었는데 네. 이건 문 거의 외계어에 다름없더라고요. 다시 풀려면 다시 돌아가면 절대 못 풀 것 정말요? 같은 문제였어요. 저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네. 특히 과학 2에서 제시한 네. 문제들을 봤는데 네. 와 이게 지구의 언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좀 어려운 문제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킬러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문항들이군요. 자, 두 분 다 수시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들어보니까 아까 뭐 킬러 문항을 준비 안 했다는 얘기도 있고 수능 전형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킬러 문항을 삭제한다는 게 모든 수험생들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고 보면 되겠죠? 네, 일단 직접적으로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간접적으로는 그 상위권 학생들의 분포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또 네. 모든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킬러 문항은 보통 상위권 학생들이 준비를 한다는 그쵸? 인식이 강한데 이렇게 되면 정시로 입시를 준비하거나 네. N수생분들은 네. 단순히 그냥 표점 1, 2점 차로 학교가 달라지니까 엄청 예민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문제는 시기상의 문제라고 봐요. 네. 또 찾아보니까 고등교육법에도 대학 입학 전형 계획을 교육부 장관이 적어도 4년 전에는 제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이 문제는 최근에 6월 모의평가가 끝난 그렇죠. 후에 대통령의 발언으로 커졌으니까 이 그게 부분 문제인 것 공감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시기에 있어서. 네, 저도 사실 시기상의 문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안 그래도 찾아보니까 수능이 이제 거의 약 130일 정도 남은 시기인데 이 시점은 사실 수능이라는 제도 아래에서 어떤 이제 지금까지 연습한 거에 실수를 줄여나가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 시점에서의 뭔가 새로운 킬러 문항 배제라든지 네. 새로운 시도는 지금 수험생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짚어주셔서 130일이 남았는데 사실은 4년 전에 공표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 이제 시기상도 문제지만 아무래도 학생들은 킬러 문항 없어지면 변별력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걸 가장 많이 걱정하지 않을까요? 네, 사실 킬러 문항을 저도 맞추지 못한 입장으로서 네네. 변별력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웃길 수도 있을 것 같긴 네. 합니다. 근데 일단 제가 이번에 한번 찾아보니까 네. 지금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표한 2021년도부터 네. 2023년도까지 수시 정시 모집 인원을 살펴보면 네. 21년도의 경우 정시 약 8만 명, 수시 약 26만 명, 22년도의 경우 정시 약 8만 4천 명, 수시 약 26만 명, 23년도 올해의 경우에는 네. 정시 약 7만 6천 명, 수시 약 27만 명으로 네. 정시 대 수시의 비율이 약 2대 8로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이 시점에서 킬러 문항의 변별력이 중요한 지점은 네. 주요 상위권 대학들의 이제 정시 비율을 봐야 되는데요. 네. 주요 상위권들의 정시 비율을 보면 약 40% 가까이 육박합니다. 네. 결국 킬러 문항의 변별력이 필요한 상위권들 학생들에게는 여전히 네. 정시 비율이 높기 때문에 킬러 문항을 제외하고 변별력을 주지 못한다면 수능은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수능에서 변별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지금 킬러 문제를 배제하는 상황에서 두 가지로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변별력이 사라지게 되면은 정말 그 물수능이 되면서 실력보다는 운이 더 크게 작용하는 수능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걱정이 많이 되고요. 네. 또 킬러 문항의 대안으로 뭐 준킬러 문항을 늘린다든지 네. 문제의 구조를 바꾸게 된다면은 또 어느 정도가 사교육이고 어디가 EBS 네. 연계인지 또 그 모호한 중립점을 찾는 게 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특히 대구 중에서도 수성구 같은 경우는 사교육의 메카라고 불릴 정도로 전국에서 유명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지역에서 가장 또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킬러 문항 없어지면 사교육 좀 줄어들지 않겠냐 이거 아닐까 합니다. 근데 사실 저의 경험에 빗대어 봤을 네. 때 킬러 문항이 없어지게 되면 사교육은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을 네.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아무리 EBS 뭐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공부를 해봐도 네. 물론 저의 이제 의지가 부족했던 지점이 있을 네. 수도 있지만 아무리 봐도 모르는 문제들이 존재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1학년 때까지는 제가 학원을 다니지 않다가 2학년 네. 때부터 학원을 갔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수학과 영어 성적이 사실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 지점이 어떤 지점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네. 수능은 결국 저의 생각에서는 네. 어떤 맞춰진 틀 안에서 네. 스킬을 찾고 그 시간 제한된 시간 속에서 얼마나 문제의 단서를 잘 찾아서 문제를 찾아가는 과정을 누가 더 많이 연습했냐 이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학교의 공교육만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러한 부분에서 킬러 문항이 제거가 된다면 어느 정도 사교육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수능 문제가 뭐 이렇게 진리에 탐구하고 문제를 탐구하기보다는 약간의 스킬적인 측면이 더 많이 강조가 돼 왔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앞서 말씀하신 네. 거에 대해서 정말 크게 공감하고요. 정말요. 근데 저는 킬러 문항이 없어진다고 해서 사교육은 전혀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저는 여태 오롯이 네. 사교육이 평가원의 기출 문제로 인해서 발달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사교육 시장으로 인해서 학생들 수준이 전반적으로 올라갔다고 평가원이 그걸 감안해서 문제 난이도를 올린 게 순서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구조적인 문제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수능이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되다 보면서 육모, 구모, 수능 수십 수백 개의 기출 문제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너가 이걸 알고 있냐를 수능에서 묻는 게 아니라 이미 너가 알고 있는 건 알겠는데 네. 우리가 여기 장난질을 좀 해볼 거다. 숨겨놓았다. 네, 단서를 누가 단서를 빨리 찾아라. 찾느냐. 그렇게 이제 스킬을 요하게 되는 문제들이 나오게 되면서 네. 사교육 시장이 발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직접 연계가 아니고 지금 EBS가 간접 연계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킬러 문항을 배제하는 것보다 네. 뭐 지금 영어 같은 지문은 뭐 외국의 어떤 논문에서 크게 뭐 발췌를 한다거나. 발췌를 하는데 또 연계가 간접 연계다 보니까 네. 수능에서는 정말 동떨어진 다른 부분에서 지문이 나오거든요. 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네. 학생들은 체감할 수 없는 거죠. 차라리 공정하게 학습량 그리고 노력으로 점수를 나눌 수 있게 하려면은 네. 직접 연계 방식으로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네, 아무래도 방금 동엽 학생의 말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네. 단순히 킬러 문항을 배제를 하게 되면 사교육이 주는 부분이 저도 일부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네. 어쨌든 지금 현 수능 제도 내에서 단순히 킬러 문항을 제거하는 거는 그것만으로 사교육이 절감된다. 해법은 아니다. 네, 그거는 다른 접근이 필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이 킬러 문항 삭제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제가 들어보니까 사교육이 수능 준비에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입학 원서 쓰는 것도 뭐 사교육을 받는다고 하던데 두 분한테 얘기 좀 들어보고 싶어요. 맞아요. 근데 맞나요? 네, 구비가 되어 있죠. 뭐 여러 가지 입학 전형이 있으니까 네. 논술형 시험이라든지 네. 뭐 하물며 학생부 종합 전형의 자소서까지 컨설팅을 받는 요즘 세상이다 보니 네. 참 다방면 다채롭게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요즘은 그냥 단순히 수능 킬러 문항 하나로만 네. 초점이 좁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좀 킬러 문항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해줘야 될까요? 사실 네. 이런 문제 때문에 네. 정부도 자꾸 수시의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아무래도 그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교육 문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 배우는 어떤 국영수에 네. 한정된 그런 과목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선택의 폭이 되게 좁다는 생각이 많이 네.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원하는 학과가 뭐 예를 들어서 A 학과를 원하더라도 네. 나는 A 학과 전혀 관련 없는 수능 공부를 진행하고 있어야 되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빨리 갈 수 있는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길이 있지만 네. 그거를 버려두고 돌아가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대학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들어가더라도 네. 이제 뭐 휘발성이 너무 강한 공부들이 너무 많았었으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제 뭐 고교 학점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상당히 더 높여주고 그 다음에 유럽처럼 이제 뭐 경험할 수 있는 네. 공부를 제외하더라도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네. 않을까. 그러니까 킬러 문항보다는 시스템 자체를 좀 개선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또 현장에서 정답을 찾으면 좋겠는 게 또 네. 사실 지금 고위급 관료분들은 수능을 치신 지 또 한참 되기도 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권을 가지신 분들은 네. 저희랑 조금 괴리감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네. 사실 사교육이 발달하게 된 가장 큰 문제는 저는 평가원이 불친절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평가원은 매년 수능 문제랑 평가 문제를 출제만 하지 네. 그 뒤에 공식 해설지를
제공해주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 시장에서 이제 유능한 강사분들이 네.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객관식 문항에서 이게 왜 정답이고 이게 왜 오답이다를 가르쳐 주다가 사교육 시장이 발달됐다고 생각하는데 네. 또 사회 전반적인 구조를 보더라도 사교육도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고착화되면서 네. 계층화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또 고소득층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 인프라와 상대적인 저소득층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 환경이 분명히 다를 거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참 감안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야 된다는 측면은 아마 김동열 학생도 공감할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부 그리고 평가원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한마디씩 듣고 저희가 MZ 티키타카 마무리해볼까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가지고 있는 일단 제도 자체를 네. 한번 뒤엎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교육에 국한돼서 볼 게 아니라 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정치의 영역에서 우리가 이제 행정적인 어떤 시스템은 다 구비가 되어 있으니 네. 우리 국민들인 학생들에게 가치적인 문제를 좀 더 함양시켜줄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학생들이 입시에 있어서 네. 불티나게 경쟁하고 또 목매다는 것도 직종에 대한 어떤 편견 또 대학의 간판에 떼야 달리는 자신의 네. 사회적 지위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생들의 고충 공감해 주시면서 단순하게 딱 내뱉지 마시고 많은 숭론 과정을 거친 후에 체계적으로 발표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MZ 티키타카 경북대학교 정외과 김덕열 학생, 영남대학교 정외과 강동엽 학생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월 5일부터 10일까지 엿새간 대구 곳곳에서 2023 대구 국제 청소년 스포츠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서유리 리포터가 현장 다녀왔죠. 네, 이 행사는 올림픽 정신을 계승하고 스포츠를 통해 세계 청소년들의 우정을 도모하기 위해 해마다 치러지고 있는데요. 1968년에 시작해 올해 55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육상, 수영, 축구, 배구 등 8개 종목으로 27개 나라 62개 도시에서 2,500여 명이 이번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데요. 어제 열린 육상 공식 연습 현장의 소리 들어보시죠. Set, go. 야, 대구 좋아요. We like 대구. Go go go. 저는 대구 지도자로 있는 육상 전공에 있는 이상무라고 합니다. 이번 주 저번 주에서 계속 비도 오고 습해서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어제부터 해서 날씨도 좋고 생각보다 습도도 적당한 것 같아서 딱 지금 대회하기엔 딱 좋은 날씨라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걸 넘어서 더울 때가 기록에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훈련할 때는 힘들겠지만 기록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스포츠 축제에 참여하는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구에서 하게 돼서 더 감회가 새롭고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같이 선수들이랑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덕화에서 맡고요. 지금 이 대회가 8종목이 진행되는데 그중에서 어떤 종목 가장 기대돼요? 육상이요. 제가 예전에 육상을 해가지고 육상이 가장 기대가 돼요. 선수들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잘 알 것 같아요. 선수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다치지 말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ICG 화이팅! 네, 세계 각국에서 많은 인원이 참가하다 보니까 대회 준비에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았겠어요. 네, 이 참가 선수들에게 나눠줄 웰컴백 2,700여 개의 분류 작업과 선수 숙소에 놓을 침구류 1,200여 개를 운반할 때 특히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계명대학교 태권도 선수들이 훈련을 마치고 이 작업을 도와줘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이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김태우고요. 이번 400m 출전합니다. 이번 대회 외국인들도 좀 많고 그래서 좀 신기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경기장은 평소에 좀 익숙한 경기장인가요? 네, 좀 많이 훈련하러 와가지고 이번 대회를 위해서 좀 어떻게 준비를 하셨어요? 제가 좀 근육이 많이 안 붙어서 무거운 무게로 좀 많이 훈련한 것 같아요. 10kg 봉에다가 5kg 원판 달고 목 뒤에 매달고 이제 점프 같은 거 하고 그런 거 좀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번 대회 목표 말해주실 거예요? 1등 하고 싶고 못해도 2등은 하고 가고 싶습니다.
여기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랑 더 인상 깊은 추억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Hi, I'm Kiera Carlson.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왔고 이름은 키얼 칼슨입니다. 날씨는 더운데 적응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400m 혼성 계주로 나갔는데 두 번째 주자로 발탁이 되었다. 선수는 지금 최고 개인 기록을 달성하고 메달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대회에서 부상을 입지 않고 돌아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그리고 모두가 좋은 성적 거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린 선수들이 문화 교류도 하고 앞으로 성인이 돼서도 우정을 쌓을 수 있도록 한 점이 이 대회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경기가 끝난 후에는 문화 교류를 위한 다양한 부대 행사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대구광역시 체육회 박영기 회장에게 대회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정말 뜨겁습니다. 이 대회는 국가대항이기도 하지만은 또 도시대항입니다. 각 나라의 국가와 도시를 대표해서 경기에 임하기 때문에 도시의 명예를 걸고 열심히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구 ICG 대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승인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청소년 종합 스포츠 대회로서 경기장의 신축이나 증축 없이 공공시설과 대학의 체육시설을 100% 활용하는 경제성 있는 대회입니다. 그리고 참가 도시와 지역 중학교 간의 스포츠즈 결연을 통해서 교류 기회를 제공했고 선수단과 동반가족 등이 대구에 체류하는 6일 동안 관광, 쇼핑 등과 연계해서 품격 높은 대구의 문화예술과 관광 명소를 체험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세계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선수들이 이 대회를 통해 기량을 마음껏 뽐내고 대구에 대한 좋은 기억을 안고 돌아가길 바라겠습니다. 네,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지역에 장마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거라고 하거든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월 7일 아침의 광장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